네, 일명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좀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그 현대차와 노조 등을 대상으로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을 시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대차나 지금 입장차가 좀 커서요. 노동계 입장차가 커서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뭐랄까요? 논란의 여지도 많고 생각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님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한 4년 된 사업이더라고요. 이렇게 연원을 따져보니까. 그 윤장현 지금 약간 다 불미스러운 일로 연루가 된 윤장현 전 시장이 공약을 했던 거고요.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됐었죠? 예, 그 광주형 일자리는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 6월 그 광주시장 선거 때 윤장현 전 시장이 공약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 공약의 핵심은 광주의 그 부족한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대기업을 유치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대기업이 광주에서 요구한다고 바로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인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임금보다는 한 20% 정도 임금 수준을 낮춰주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그 20%의 낮은 임금 대신 노동자들에게는 광주시에서 주택이라든지 의료, 뭐 교통이나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한편으로는 대기업도 유치하고 또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 그러니까 2월에 합의가 된 거고 투자가요. 예. 합의가 된 거고 그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상들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막판에 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핵심적인 원인이 뭔지 틀어지게 된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과정에는 먼저 지난 4년 동안 광주시나 광주 지역의 노동자들 그리고 경영계는 현대차의 유치를 통해 갖고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대차는 사실상 그 광주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뭐 새 정부도 출범을 하고 국민들의 요구들도 있어서 만약 그 20% 정도, 즉 지금 현대차의 초임 임금이 잔업까지 하면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 20% 정도 깎아주면 약 3,500만 원의 연봉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도 투자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협상이 급진전됐었는데요. 막상 그 노사 간의 협상이 틀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합의문 전체 문안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그 합의문 안에 그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3,500만 원의 연봉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가 이 조항 자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어떻게 5년 동안 유예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광주시가 이것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했더니 현대차는 그 조건이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임단협을 유예한다. 그러면은 3,500만 원의 첫 초임 연봉을 회사에서 일정 부분 올려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노조나 뭐 이제 노동자 측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현행 노동법으로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근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 정도 양보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계도 이 얘기도 있고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좀 고려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산업의 경기가 불황인데
굳이 지금 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 요소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기존의 공장보다 생산성이나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공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예. 그게 구체적으로 5년 동안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결하는 네. 조건. 그래서 한 35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된 다음에 이것을 풀자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현대차의 입장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이 공장이 지금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후에 공장이 가동이 될 텐데 그때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누가 제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후에 한 1000여 명이 그 공장에 들어가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5년 동안 양보하겠다 이렇게 노사 간의 약속이 되면 괜찮은데 네. 지금 누가 들어가서 일할지도 모르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 공장 들어갈 때 5년 동안은 아무리 회사가 잘 돼도 또 생산성이 높아도 또 물가가 뛰어도 당신들의 임금 한 번 결정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금지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하고 현대차하고 지금의 노동계가 만약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테 이 합의가 구속력이 있느냐 법적으로 예. 그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네. 노사정 간의 선의의 신사협정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대상이고요. 네. 저희가 70년대 마산 수출자의 지역에 외자 유치를 위해서 법을 바꿔서 노조를 결성을 못하게 하고 단체 행동을 금지했던 법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사협정의 구속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법학자들 가운데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광주시장 지금 이용섭 시장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나선다고 해서 시장이 나선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 예. 지금 현대차가 이 5년 유예 조건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노동계는 5년 유예 조건을 삭제하는 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노동계는 이런 조항은 너무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조항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여지가 남아 있는지 양측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광주형 일자리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네. 사실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때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폭스바겐 모델, 즉 독일이 1999년에 자동차 산업 위기였을 때 네. 5천 명의 실업자들을 5천 마르크를 통해서 5천 마르크의 월급을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큰 핵심은 노사 간에 먼저 이 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노사의 책임 있는 논의나 신뢰관계가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독일처럼 기업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고임금 상태나 또는 생산성이 낮으면 우리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사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자. 이런 주도적인 상황보다는 현대차도 정부가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방관자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5년 동안에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4년 동안 자기 임기 동안에 실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네. 대단히 좀 조급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단기간에 내려고 하면 그 과정의 절차나 합의들을 이뤄낼 수 없고 결국은 이걸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타협, 노사 간의 타협에 성사되느냐 마느냐인데 이거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성과주의로 끌어가는 부분이 이 일을 좀 뭐랄까 쉽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압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압력이요? 어떤 거죠?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했다. 네.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네. 도대체 누가 이 부를 갖고 갔는가라고 하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성장을 했는데 네. 현대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해외 생산의 비중이 63.4%거든요. 네. 그럼 10대의 자동차 중에 6대 이상을 해외에서 만드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해외 생산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이 국내에서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기업은 이 문제를 진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계도 기존에 입사한 사람들은 노조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의 20대, 30대 초반에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좀 공론화시켜서 이런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네. 현대차도 좀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노동자들도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때 저는 타협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지난 4년 동안 논의는 많았지만 국민적인 관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광주시장님이나 현대차 노사 또는 광주의 이런 여론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도 일자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대기업의 역할 또는 노조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양보해야 되고 누가 전체 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가 이런 비판들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고용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시장은 포화 상태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면은 굳이 또 현대차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광주가 아니어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이게 광주형 일자리 그 지역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 핵심은 이제 노사 상생형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광주에서 타협이 안 되면 진짜 위기 상황에 몰린 군산의 자동차 산업 또는 경남 지역의 조선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조차도 임금을 좀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일자리를 좀 지켜달라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서 좀 더 이 새로운 고용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제 제조업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좀 경영계 입장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독일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도 임금이 올랐으면 그거에 맞게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들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님이었습니다.